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2,00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올해 들어 4번이나 장중 2,000선 터치를 시도했지만 계속 불발로 끝났는데 5번째 시도 만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승의 배경에는 단연 외국인의 수급이 꼽히겠죠. 12거래 연소수 매수해주면서 3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원화 강세도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요. 개장을 앞둔 우리 증시 단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출발 상황 잠시 후에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NH 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스닥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마크 파버는 블랙 먼데이보다 더 심한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더라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121 이평선도 내줬던데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이렇게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박미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 항상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모든 지수에서 121선이 이렇게 붕괴 위험에 처한 모습입니다. 지금 일간 차트, 지금 저기서 왼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작년 5월 하순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사하기 시작했던 때, 그리고 나서 6월 FOMC에서 연내 QE 테이퍼링 진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지지 이후에 쭉 올라왔습니다만 이 모습이고,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가운데 중간 부분이 이제 왼쪽에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2011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그 무렵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번에 걸친 나스닥에서 3월과 4월에 걸쳐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달은 아직도 이제 아직 이제 초순에 불과합니다만 제법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를 보시더라도 제일 위에 MACD나 RSI 그리고 스타캐스틱 할 것 없이 지금 나스닥은 쉽게 여기서 진정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월간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신 세 번째 차트를 보시자면은 2000년 접어들어서 무너졌던 닷컴 버블이 무너졌던 저 당시 결국 유동성으로 가던 장은 그 유동성 랠리가 끝나면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왔던, 즉 돈이 시장에 몰려 들어왔던 그 시점의 레벨까지 무너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이 중국 상하이 증시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시장의 역사가 일천하다 하는 것하고도 상관없이 모든 시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좁은 시간대로 보신 거하고 이렇게 좀 더 긴 시간대로 살폈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덜 합니다만 S&P 지수도 주간으로 보시면 저렇죠. 네, 지금 이제 왼쪽 스타트 해서부터 좀 밀리던 시절이 2011년 신용등급 강등, 그 이후에 참 쉼없는 랠리가 펼쳐졌고, 저것을 이제 연준이 떠받쳐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것은 초록색 막대 표시로 나온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최근 거래 없이 지수가 오르는 이런 현상은 국내의 뭐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자, 저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관심은 그렇습니다. 뭐 마크 파버 언급하셨습니다만 마크 파버의 어떤 그 비관론적인 자세는 뭐 워낙 유명하고 그런 국면입니다만 이제 조금 여느 때와 달리 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강력하게 느끼는 시점에 파버의 그런 경고가 나와서 이제 주목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관건은 과연 요즘은 뭐 롱숏 전략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고 스필오버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마치 비유하자면은 풍선을 갖다가 이쪽을 꾹 누르면은 반대편이 이렇게 불룩해지고 그 불룩해진 부분을 누르면 또 그 반대편이 다시 부푸는 그런 모습처럼 한 곳에 국가 간, 뭐 시장 간, 상품 간 거기서 탈출하는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별로 이렇게 디커플링의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개장전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다시 또 2,000포인트를 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제까지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또 이렇게 지수를 동시효과해서 아래꼬리 달리는 그런 캔들을 만드는 뭐 일종의 장난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옵션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 또 이렇게 예상되던 시점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와중에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의 순매수는 유지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장을 살펴보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더라고요. 의사록 공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도 포워드 가이던스의 원조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라가자면은 과거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도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을 많이 제시했었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리를 올릴 때도 이른바 신중한 행보, 신중한 속도로 메저드 페이스. 그래서 FOMC 때마다 거의 매번 25bp씩 꾸준히 올리는 그런 국면에 또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시장이 너무나 뻔하게 내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운용해도 될 것인가? 오죽하면 그린스펀의 그 당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또 미국채 수익률을 오르지 않는 수수께끼 현상도 나타났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최근 들어 뭐 이른바 정량적, 정성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시장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기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저는 뭐 아주 심하게 어제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왜 3월 19일 날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과정이나 성명서 내용에 비해서 의사록은 그렇게 또 아주 도비시하게 그 완화적으로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속기록 형식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던 의사록을 공개한 게 아니고 또 최근에 이렇게 공개하기 이전에 또 일부분 의사록을 또 손을 댔나 싶을 정도의 의심도 가집니다. 결국 어제 그 뉴욕 증시가 FOMC 의사록이 상당히 그 위원들 간의 토론 내용이 경기 부양적이고 통화 완화적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올랐던 뉴욕 증시 상승분은 결국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그 진정성이 이렇게 훼손된 상황이죠. 글쎄요, 연준의 시장 떠받치기가 얼마나 이제 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의 이번 3월 FOMC 그 회의록도 읽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의심의 눈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연준이 지금 이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장소로 진입하네요. 그렇군요. 이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좀 중국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어제 발표된 무역 수지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보아 포럼에서 한 연설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수를 어제까지 이끌기도 했더라고요. 또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큰데 중국 쪽에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을 지속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제가 보내드린 달러 위안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의 상승, 즉 위안화의 약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한 6.2 위안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내드렸던 차트 보시면은 이 빨간색의 차트 선은 이제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검은색은 달러 인덱스죠. 과연 이제 달러 위안 환율도 이른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 따라서 글로벌 외환 시장,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눈에 보이시다시피 실제적인 달러 시세하고는 무관하게 이 민은행이 고시하기 나름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른바 달러 위안화의 약세는 중국 당국의 용인하에 그리고 그들의 계산된 어떤 위안화 약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6.2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렀으면 하는 것이 중국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이제 언급하셨는데, 작년 한 해 거의 시진핑 주석의 동무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후진타오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부쩍 양회를 지나면서 리커창 총리가 미니 부양책도 내놓고 이런저런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빈도를 높이고는 있는데 미니 부양책 자체가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시장은 이미 그런 어떤 미세한 파인 튜닝 정도의 부양책 갖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 굉장히 이 유동성에 돈에 중독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009년처럼 한 해 4조 위안을 갖다 풀어제끼는 그런 식의 돈 푸는 부양책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도 특별한 건 없고요. 수출 지표, 수입 지표 이런 거는 워낙에 저기가 작년부터 이렇게 허수가 많았고 이른바 이렇게 돈 만들기 위한 그런 거짓 수출 지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지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오히려 다른 증시들이 흔들릴 때 그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쪽이 안 되면은 좀 덜 오르고 좀 싸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증시나 모든 시장에서 최근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조금 더 수혜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는 또 뉴욕 증시의 급락이 그대로 중국 증시에도 안 좋은 거로 악재로 반영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네요. 네, 또 최근에 외환 딜러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 1,040원대 지지는 나왔습니다만 원화 강세가 더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계 증권사는 환율이 950원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외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예, 맞습니다. 미래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환 시장은 패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한 500 지난 2월 말로 한 527억 불에 달하는 거주자 외화 예금, 평상시 평균치보다 한 200억 불 가까이 남아돌 정도로 달러를 불끈 쥐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내 수출업체들 패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르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국의 경착륙 우려, 그 다음에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저런 또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 이런 등으로 해서 영내외 딜링 세력들도 사실상 그동안에 달러원 환율에 있어서 롱마인드가 이렇게 사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환율 오르는 쪽으로 베팅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롱스탑으로 연결되는 손절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됐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이번 원화의 급격한 강세 흐름에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빠지리라고 생각 못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한 50원 정도가 빠졌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환율 하락을 갖다 즐겼다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반대되는 그런 손절로 만들어진 급격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어제 이주열 총재의 구두 개입성 발언과 더불어 타이밍을 맞춰 또 이렇게 당국에서 개입도 나와주고, 그동안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최근 한 2, 3일 정도 이 롱스탑을 차원을 넘어서 이제 환율의
원화의 강세에 베팅한 여기에 숏플레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또 숏커버링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양봉 그리고 아래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030원 근처까지도 찍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 1050원은 금융위기 이후 3번이나 지지되었던 그런 크리티컬한 레벨이죠. 1050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고, 그 다음 월간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달러원 월간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외국계 성급하게 벌써 950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1050원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10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는 환율인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환율인가를 다투는 그런 환율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월간 차트에서 우리 원화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즉 빠지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락의 양상을 보인다거나 이러다가 느닷없이 폭등의 양상을 보이는 환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 월간 차트 최근 한 2010년 이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1080원에서 1090 내지 1100원을 향했던 롱플레이의 실패는 어느 정도 최근 급락 과정에서 다 소화되었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숏플레이로 단숨에 1000원을 가자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국면이고요. 과연 이 와중에 달러엔 환율은 이미 지금 101.30, 40 어라운드입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엔의 추가적인 하락, 즉 N 약세보다는 N 강세로 가면서 니케이는 좀 더 이렇게 심하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달러엔 환율이 밀리는 쪽과 우리 달러원도 같이 밀려야 된다는 쪽인지, 아니면 이 N원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해서 조금 이번에 한 1030원 정도에서 일단 단기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나올 것인지 아주 기초가 주목되네요. 참 이렇게 매번 이 주말 이 장이 어렵습니다. 포지션 이월을 하셔야 되는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판단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2월 포지션에 최대한 규모를 좀 줄이는,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몸집을 좀 가볍게 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네요. 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상하 프론테크 장중 2% 이상 올랐지만 좀 밀리면서 종가사 윗꼬리가 달리며 마감한 게 아쉬웠는데요.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 어제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보시는 바와 똑같이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매도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 분위기, 중소형주가 안 가는 시장의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업의 가치가 불변하듯이 가는 종목도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필히 관심 종목군에 편입하셔서 우리가 꼭 틀림없이 좋은 수익률을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받은 상하 프론테크는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건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KG ET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빠지는 종목군을 고르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산업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그리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PCB 소재 관련으로 전자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환경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서 지금 KGET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정부 정책 과제가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KGETS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소재도 어떻습니까? 최근 들이 전자소재 관련으로 상당히 좋죠. 거기에 캐파까지 증설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농후하다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 주가상으로 한번 보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을 누군가는 매집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인위적인 끌어당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권에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좀 더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급등으로 급락이 조금 나오는 편이지 주가상의 흐름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4,850원을 손절선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큰 수익 거두시고요. 오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시청자분들께 보답하는 이상로 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또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오늘 하락 출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관건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느냐 이겠죠. 먼저 유 대표님, 동시효과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네, 동시효과 분위기 좋지 못하고 네. 있죠. 오늘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1%의 하락세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네.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어떤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기 기석을 그리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침 혹은 오후장까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관망하는 전략이 가장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김근호 연구원님, 강세 예상 업종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전일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 영향이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 좀 전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던 공통분모를 좀 찾으면 일단은 금융 은행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 원화에 대한 이 가치 상승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역시나 원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 방어적인 내수주 이 내수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융업종과 내수업종 이 두 업종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좀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1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좀 나빴는데 오늘 출발상 어떤지 먼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코스피 역시나 하락 출발이 나오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네. 1985포인트의 주가가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조금 만기된 영향으로 좀 억지로 좀
끌어당기면서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약간의 그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98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계속 줄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테스트는 121선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이 120선을 골드 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이 오늘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550포인트 이하에서 시가가 형성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1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오늘 그렇다면 21선 회복을 하면서 마감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종가가 형성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조정, 특히 이제 나스닥이 3% 정도 밀렸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급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워낙 좀 보신다라면 한 1원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급락세선은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1030원 초반까지 가느냐 아니면 1040원대에서의 그 전후로 해서의 그 방향성 탐색하느냐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어제 아침까지 혹은 그저께처럼 뭐 급락은 아니겠지만 저도 일단은 워낙 강세가 어느 정도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선물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선물도 뭐 지수도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이 덜 밀렸다 즉 베이시스가 좀 강세를 띌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나 덜 밀리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 시장 모두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1.9% 이상 급락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4,027포인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표가 발표됐죠. 일본의 3월 국내 기업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고 BOJ가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8%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1.2%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며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0.6%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6% 이상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며 오늘 주가가 31,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전력이 0.13% 비교적 견고한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더 많이 빠지는군요. 1.3% 이상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 신한주주 모두 1% 이상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6%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4% 이상, SK텔레콤도 1% 이상 빠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불 다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8%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반도체도 1.6% 하락, 그리고 CJ오션빈이 0.09% 좀 보합권에 있습니다. CJENM이 2% 이상 밀리고 있고요. 동서가 0.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이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낙폭이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덜하냐 이 부분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나 은행 업종 그리고 건설 그다음에 종이목재 그다음에 전기가스 그다음 철광 금속 그리고 비금속 광물과 의료정밀 그다음에 통신보험 이런 순으로 좀 낙폭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역시나 은행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은행업종과 동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덜 빠지는
역시나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이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의 대표격인데 역시나 오늘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철강과 비금속 광물 쪽은 중국에 대한 이 경기 부양이나 이 경제 성장률의 어떤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료 정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삼성전자가 또 의료 바이오 쪽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겠다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 서비스 역시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이 목재 컴퓨터 서비스, 섬유 의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금융순인데 일단 뭐 통신과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좀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어느 업종이 덜 빠지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수급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에 이제 시가 자체가 이제 1% 정도 개파락을 출발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시가가 보합선에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을 하겠는데 개파를 컸기 때문에 의외로 매도가 약하다. 오히려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봐야 될 부분들이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1,000억 원대 이상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3,000억대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선물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면서 강세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쪽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매수가 좀 더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하방 경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업종별로 좀 보신다라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금 매수가 좀 고르게 들어오는 가운데 전기가스, 운송장비 그리고 금융, 통신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환당국의 구도 개입으로 간신 1,040원을 지지하면서 어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원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20전 내린 1,040원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하였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 부진에 따른 중국 경기 우려와 기술주 거품론으로 인하여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 우려 해소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은 지속되면서 뉴욕 시장의 1개월물 NDF도 소폭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마감가는 1,040원이었고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어제 환율 시장은 1,030원대 초반까지 하락 후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매도세가 주춤하며 은행권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1,040원대로 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로 10원 가까운 하락을 보인 후 정부 개입으로 10원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개입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 하락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장은 이주열 총재의 첫 기자회견에 맞춰 한시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시장의 롱 포지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본격적인 시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시장도 정부 개입을 의지를 보이자 저점 결제 수요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입되면서 1,04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시장에서 쇼 플레이어들의 눈치 보기로 그래서 진입할 수 있을 눈치 보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앞둔 만큼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장의 하락세는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뉴시장의 큰 폭의 하락에도 글로벌 달러 약세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수급도 공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 쪽 무게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 오늘 1,040원대 초반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외국인들 배당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외국인 배당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급상 매수 재료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무역 수지 부진으로 인한 미국 주식 폭락으로 인해 외국인 주식시장의 흐름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이어져 나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1,040원대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하방 경지성의 무거운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의 외국인 움직임과 외국인 배당금이 시장의 유입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레인지는 1,037원에서 45원 사이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 찍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홈캐스트입니다. 닷새째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줄기세포 사업 진출 소식에 역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좀 피할 수가 없겠죠. 나스닥 기술주 급락 여파에 좀 나흘 만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3.6% 이상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요. 동양포 인수 추진 소식에 좀 조회 공시를 받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이를 세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좀 홈캐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이 줄기세포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지난 9일에 H바이오 내 250억 규모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H바이오는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자 최대 주주로 있는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바이오 쪽으로의 사업 진출을 공고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상으로 좀 직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종목이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오늘은 또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일단 상은 그렇게 많이 잘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 일단 바이오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시간을 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나리오가 변동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감독자의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기술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오늘도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SNS 관련주 인터넷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으로 오늘 또 네이버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이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바이오주 같은 고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일제히 좀 하락 폭탄을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너무 이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기술주들, 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의 빌미를 또 제공을 했다라는 의견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120선인 가격적으로는 한 70만 원 초반대 그 정도는 또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이 지지선으로 좀 삼으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으로 한 71만 2천 원대, 71만 원 정도, 70만 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지지선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과 SK가스, 동양파워 인수에 대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11일 오늘 SK가스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의 동양파워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과 이 SK가스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 동양파워에 대한 인수전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공시가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주가에는 조금은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폭의 조정인데 오히려 두산중공업보다는 SK가스의 주가를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전 고점을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보다는 SK가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최근 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가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천연 액화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이유 역시나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전 KPS가 증권사 호평에 외국계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군요. 다음으로는 헬스케어주 살펴볼 텐데, 헬스케어 관련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장 초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헬스케어를 미래의 사업으로 점치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이들 종목들 자세한 흐름 분석을 도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다날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우려의 급락세를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오늘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먼저 종목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KPS부터 보죠. 유 대표님. 네, 한전 KPS가 시장이 약한 가운데도 한 2%대 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국내 발전 설비에 대해서 한 70-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해외 발전 관련, 이런 해외 플랜트 관련 수주에서도 한 1,000억대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고도 1조 9천억 이상 되면서, 매출 증가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이 이제 감소가 하면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스 발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러브콜을 보러 오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주가 자체가 한 7만 원 근처, 한 6만 9천 원대를 찍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강하게 엊그저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치고 나간다 말하기엔 조금 섣부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68,000원에서 68,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올라왔었다는 부분들 좀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날이 이제 1분기 실적 실망감, 기대, 좀 우려감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휴대폰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좀 정체 정상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월달쯤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라고 합작을, 같이 공동 사업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어떤 쇼핑을 했을 때, 온라인 쇼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 조금 늦다 보니까 급락세가 나왔다. 주가가 지금, 기로에 놓여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텐센트하고의 합작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 매물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성장성은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9,800원대까지도 약세를 띌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재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등이 한 4에서 5%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라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이제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 관련된 포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새로운 먹을거리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좀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삼성전자의 투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관심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한 3% 정도, 한 4% 정도 올라서 3,300원 정도,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5% 정도 올라서 8,000원 정도,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 4,700원인데 이 차트들 3개를 보신다면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2-3달 정도 행보세, 박스권 상단에서 행보세를 보여줬던 그 박스권 최상단 부근에서의 맞고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비트컴퓨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인피니트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두 비슷하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들 실제로 반영되기에는 좀 기대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형 IT주가 미국발 한파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도 부담될 텐데 향후 주가 흐름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아이리버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설에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T큐브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냈죠. 바이오 메디컬 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소식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IT주들 오늘 좀 빠지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좀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일단 봉상으로는 양봉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미국처럼 많이 빠질 거는 아니다. 그 이유가 이 대형 IT주라고 흔히 말하는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IT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말하는 기술주가 아니라 이제는 IT 하드웨어주로 좀 분리하는 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장비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미국처럼의 어떤 급락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지금 제일 좀 걱정들 하시는 게 이 환율 문제입니다. 이 IT와 자동차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을 걱정스럽게 좀 보시는 그 이유가 역시나 수출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달러 그리고 N달러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엔화 기조는 어느 정도 이 N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러한 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환율은 좀 많이 빠졌는데 IT 주가는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형 IT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지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아이리버인데,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 아이리버의 MP3 안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좀 트렌드를 많이 못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10일에 또 아이리버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계속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가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았죠. 오히려 좀 견고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한 3.7% 정도 약세는 약세입니다만 봉은 일단 양봉으로 좀 돌아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수준에서 좀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메디컬 합병 소식 때문에 좀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일에 공시에 따라서 바이오 메디컬 홀딩스를 흡수 합병키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은 ST큐브와 바이오 메디컬 홀딩스가 1대 0.418746이 한 0.42 정도 될 텐데, 합병 신주는 한 143만여 주 정도 되고요. 합병 기일은 오늘 7월 1일을 기점으로 합병이 됩니다. 일단 회사, 그러니까 ST큐브 측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확대, 그리고 합병 회사의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컨버전스를 통한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결론은 새로운 가치를 내가 메이킹 해보겠다 라는 부분의 의지 표현인데, 이 부분을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량은 더 터져야 된다. 그래야 주가는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일단 당분간은 우상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위축됐지만 개별 종목별로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아침인데요. 알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사물 인터넷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삼성전자여서 일본 대기업으로도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이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했죠. 이 소식에 역시 주가는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약세 작성에서 유틸리티 관련주가 성방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도시가스는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가스가 갭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 먼저 알서포트부터 한번 분석을 도와주시죠. 네, 알서포트가 지금 7% 급등세를 네. 띄고 있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주로 약간 편입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원격 제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일본의 NTT 도코모라는 회사 그 기업이 2대 주주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력이 상당히 높게 자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부각을 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좀 힘들고요. 또 어떤 이제 AS라고 하겠죠.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스마트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한 AS를 했을 때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와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뭐 본사에서 그 직원의 컴퓨터로 고객의 컴퓨터라든지 고객의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프로그램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버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약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매물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5,600원 정도를 안착하기 전에 5,650원을 돌파시키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단순하게 사물 인터넷만 보고 접근하시기엔 좀 부담은 될 수 있고 시장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여전히 조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증권이 1.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죠. 아침에 임원들 중에서는 30명 중 6명 정도 감소를 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3년 차 이상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비를 35% 정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증권주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뭐 NCR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도 어쨌든 2,000포인트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모습들 띄면서 증권주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삼성증권이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증권 산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약간 최근에 온화감이 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게 본다라면은 구조조정이라는 게 삼성증권이 더 좋은 모습을 가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한테 볼 때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뭐 급락세로 만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증권주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대 갖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2,000포인트 이상 2,100, 2,200, 2,300 이렇게 간다고 말한다라면은 당장 증권주라도 사서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지만 많이 가야 2,050포인트. 정말로 잘 가야 2,100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만 노리고 증권주,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를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가스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워낙 강세가, 제가 보기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가스주들 긍정적인 모습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계속적 성수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까지 흐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오늘은 쇼핑하는 날 상승 추세 눌림목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 증시 급락소 조정이 예상된다.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조정을 분할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연경 팀장님,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짜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이번 주 내내 제가 포트폴리오는 유지를 하고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관망해서 이제 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다우지수가 1.6%, 나스닥이 3%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특히 바이오와 테크 종목이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장에서도 바이오와 그동안 좀 상승이 좋았던 IT 종목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9.15로 마이너스 3% 정도, 3.16%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상승률이 좋았던 반도체 업종에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그 코스닥 추천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PSK도 약간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150원 올라서 13,85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다우와 나스닥 장중 흐름을 보았을 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스닥이 4,371 고점을 찍고 현재 4,054포인트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 하락 시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일 미국 시장 여파로 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IT와 바이오주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고 관망하시면서 다른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기전자, 음식료, 그리고 운수장비, 건설, 금융 섹터를 코스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환율 때문에 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은 조금 비중 축소를 추천드리고요. 철강 섹터는 신규 편입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PSK 추천 후 지금 한 7% 이상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에 대한 센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왔을 때 조금 비중 축소를 하자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일 신규 추천하는 코스닥 종목은 사조 시푸드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하였고 지지선이 구축된 점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 원엔 환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돈유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 종목의 수혜가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PER 8배이고 PBR 0.5배에 거래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는 점도 추천 사유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관망하자는 기존 뷰를 바꿔서 매수 기회로 보자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시간,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금일 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죠? 많은 하락이 있는데,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파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 게 없습니다. 크게 오른 게 없죠. 2년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 계속 강조드렸는데 결국은 시장은 낙폭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쪽에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툭 떨어지는 한 번에 매도 구간이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
매수의 어떤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4월장, 5월장도 괜찮다라고, 즉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어떤 지수의 방향, 선물의 방향들조차도 상방적으로 배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갭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갭을 지금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자 5전장 저가 매수해서 5장 충분히 보합선상까지는 즉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선상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늘 비정상적인 구간, 즉 비합리적 구간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세 상승 쪽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난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해서 역전했던 지난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은 사물인터넷 볼 때 아니라 그랬죠. 사물인터넷주 어제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도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사물인터넷 지금 볼 때 아닙니다 라고 넘겼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급락이 또 장 후반에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전자결제줄 좋은 상황에서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요. 다날이 지금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근데 다날은요 여러분 늘 실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빅데이터 관련주들 금일 조금 약보합 정도의 어떤 하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특히 KT 같은 경우에 32,000을 깨고 있질 않습니다. 그 점 강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 어제 많이 올랐어요. 한솔 홈데코, LG 하우시스, 리바트, NX 이런 지금도 오늘도 좋은 모습이에요. 한솔 홈데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예요. 시장에서 지금 크게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라서 자 다시 들 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원 관련주들 자 어제 전전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일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살짝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상승 중에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나머니 게임주 요거는 당분간 안 보겠어요. 왜냐하면 차이나머니 게임주 지금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규제 완화 쪽이라 그랬습니까? 규제 강화 쪽이라 그랬습니다. 규제 완화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규제 강화 쪽이라고. 그러니까 게임하이 분명히 제가 차익 실현 관점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게임하이 또 목표가까지 갔죠. 그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나노스 옵트론텍인데 나노스도 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는 중기적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안 볼 때는 아닙니다. 자, 중기적으로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ELS 관련주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GS, S51, 삼성카드 계속, 지금 ELS는 더 이상, 빠뜨릴 이유가 없다는 게 시장의 견해입니다. 자, 한진중공업홀딩스, 저 PBR주, 며칠 전에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올라온 구간에서 다시 조금의 횡보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네요. 그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바이오니아가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CTC 바이오는 지금 약보합 수준에 좀 약간 하락 쪽에 있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역전해봐야 될 섹터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고를 막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원고 막 쓰는 과정에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차선책으로 잡아봐야 될 게 있어서 이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AMOLED 관련주예요. 이 AM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자고. L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가 있고, OLED가 있고, AMOLED가 있습니다. 그런데, LCD는 이제 많이 지나간 시장이고요. 그 다음 시장이 LED인데, LED가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눈부심,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게, 좀 많이 작용했던 거예요. 눈에 피로감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바로 넘어갔던 게 OLED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OLED 시장인데, 이 OLED 시장이 다가오면, OLED가 크게 지금 인기를 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중간하다는 거지. LCD에서 OLED가. 그래서, 지금 이제 AMOLED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MOLED는요, 자, 작은 스마트폰은 가능했어요. 작은 기판은 생산하는데 불량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 기판들은 생산하는데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TV 쪽은 AMOLED가 성급하다는 게 나오는데, 기술력이 지금 또 몇 년 사이에 또 계속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장비 증설을 확대한다는 그런, 장비 증설 확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면, 이런 AMOLED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봤는데, 자, 세 종목이 있습니다. AP 시스템, 예, SFA, ICD, 요 세 종목 있죠. 벌써 10%나 올라버렸네, ICD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는, 요 세 종목 중에, 물론, 대장을, 이 ICD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ICD가 낙폭이 제일 가했어요. 그죠? 이게 낙폭이 제일 가하다 보니까, 자, 이게 추세를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고, SFA도 낙폭이 가했다고는 하지만, 자, 여기서 지지대가 있었어요. 그죠? 지지가 명확히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AP 시스템. 자, AP 시스템도, 자, 이 ICD보다는 낙폭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ICD가 금일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주를요, 예, SFA로 잡아보겠습니다. SFA. 자, SFA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AMOLED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지만, 이 SFA는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업황들이 보면 이제 전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갈 마무리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했잖아요. 그죠? 중국의 큰 태양광 업체 두 군데가 바로,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광 업체의 제품들이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이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웨이퍼 인고 가격들이 조금씩 상향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SFA는 AMOLED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전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에 예전에 가격들은 제시해드린 가격대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요, 이런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형주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절대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강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FA를 오늘도 탑픽 중, 왜 예병군자모는 매번 나올 때마다 SFA만 강조할까? 왜?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자, 우리 양차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꼭 먹고 알 먹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정신입니다.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SFA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짤막하게 또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대장주는 ICD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 SFA를 자, 차트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지 명확하죠, 그죠? 여기 지지대. 명확합니다. 지지 받고 올라오는 거고. 자, 이 부분에서도 밀렸다가
강하게 리바운딩 나오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리바운딩 나와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71,400원, 7만원대까지 부근까지 또 왔어요. 근데 이 자리도 역시 저항대 부근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자리도 저항대 부근이었다는 건 명확하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지지대 근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대가 어디냐 하면, 바로 39,000원대인데, 자, 지금, ICD가 오늘 지금 43,700원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꺼보면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강하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는 구간이 있죠. 그죠? 여기서 지지받고, 자, 여기 단기간에 1차 저항대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48,000원대고, 그때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에서도 지지 명확히 하고 이제 이 심리적 이평선들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아직은 주봉 자체가 심리적 이평선이 위를 보고 있다는 거지.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상도 체크를 좀 해보자면 월봉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심리적 이평선이 위를 보고 있는데 자, 저항대 분명히 하고 있고 지지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히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중간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제 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SFA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그 다음에 이 SFA 즉 IAM OLED에 관련된 소통의 시간을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저 예병군 멘토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좀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소통의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www.sentv.co.kr로 참여하셔서 저 예병군 멘토의 사진이 있어요. 복스럽게 생긴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딱 클릭을 하시면 저와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시장 다시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장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활짝 웃으시고 힘들 내시고, 자, 역전의 명수 시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는 2% 이상 급락하며 14,0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선방하고 있죠.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장 초반이지만 선 현물을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도를 줄이며 마감할지 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